서울 생활권인 김포시가 기후 동행카드, 서울 2호선 업무 협약, 70 동행버스 등 교통부터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 서울 통합을 가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는 총선 이후에는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11월 김포 서울 통합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번도 서울 통합에 대한 발걸음이 멈춰선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4일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메가시티는 건전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 것이며 이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 전에 이슈화되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 거품이 꺼지면 서울 시민들이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높은 주거비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 나가는 분들이 서울로 출근이나 등하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며 서울 시민들이 굳이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서울 시민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아할 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나빠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은 개념상 있는 것일 뿐 경기도민도 서울 시민도 보통 때는 인식하지 않는데 선거 전에 이슈화되면서 거부감이 생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별 이렇게 관심도 없다가 이게 선거에 쟁점화되니까 이것이 뭐 양분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게 이슈가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쓰는 기후 동행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면 불행해지는가라는 반문하면서 말을 마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기후 동행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이 김포 시민이 썼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뭐 불이익을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나한테 큰 불행인가? 라고 오 시장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포와 서울이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김포와 서울이 그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그런 통합에 대한 어떤 의미는 크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 브릿지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 경기도 권역으로 구분되어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세계 속의 서울의 경쟁력을 높임으로 국가 경쟁력이 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가 그 세계 속의 서울의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데 자세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3년 서울의 미래 포럼에서 서울에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강을 처음 보고 2번 놀랐다고 하면서 서울을 관통하면서 수량이 풍부한 강이 있는 것에 압도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그 아름답고 천혜의 자원인 한강을 왜 활용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강을 보고 깜짝 놀래죠. 한강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봐도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이 큰 대도시에 저렇게 아름다운 산과 저렇게 큰 강이 흐르나 깜짝 놀라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천혜의 자원인 한강을 왜 활용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을 오 시장한테 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기 서울시 의회 의장은 2023년 한강의 미래 포럼에서 산업화로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을 발현됐다면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관광으로 꼽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런데 그렇게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한번 이루었으면 두 번째 한강의 기적, 어게인 한강 기적은 관광으로 꼽혀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강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존을 위해 치수에만 가둬왔다고 전하고 또 세계적으로 관광의 유치를 위하여 청소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전쟁 없는 청소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관광객 유치에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한강이라는 위대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시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우리는 한강의 보존을 위한 치수에만 가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환경 보호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이 저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6일 뉴스원 건설 부동산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승헌 도시와 경제 대표는 서울은 계속 변화해 왔고 확장해 왔다고 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국가 경쟁력도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김포는 한강 하구를 안고 있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하며 현재 한강 주변에는 단순 주거시설만 즐비한데 입체 주거로 설계하거나 관광 상품을 통해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물류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김포와의 통합이 서울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서울과 김포가 하나가 돼서 김포시를 서울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까 오 시장이 얘기했듯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데 이것이 굳이 서울의 경쟁력이 되고 이게 또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건 좀 너무 오바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강과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있겠지만 서울시와 김포시가 합쳐졌다고 서울의 경쟁력이 커지고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이 커진다라 이런 말 좀 이건 말장난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김포 서울 공동연구반에 의해 분석된 해외 도시 사례는 다양하게 돌출됐고 이에 대해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와 관장 사무, 조직 구성, 재원 조달 및 운영 성과 등 다각도의 분석이 실시된다고 전하고 있으며 향후 김포시는 공동연구반을 통해 편입에 수반되는 조직 체계와 사무, 행정구역, 교통 등 주요 쟁점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총선 이후 행안부에 김포 서울 통합에 관련한 주민투표를 본격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향후 정책 추진을
추진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감이 전제된 합리적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김포시에서는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 통합이 좋냐 나쁘냐를 밝힌다고 하는데, 근데 서울 시민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네요. 서울 시민에 대한 의견. 김포시의 시민한테도 그 서울과 통합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서울 시민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서울시에는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회를 출범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절차에 진입하게 되면 김포 서울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고 서울메일 오면의 김대실 기자가 김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복잡한 그런 상황들에 있는데 이 김포시와 서울시가 통합하는 것까지도 또 어떤 그 양분화가 국민이 양분화가 되고 서울 시민과 김포 시민이 또 이렇게 양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은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